자, 어제 오프닝에서 짧게 좀 전해드렸는데 진짜 이 파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네, 어제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흉기 살해 사건입니다. 알려진 대로 사망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50대 남성으로 조폭으로 자칭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조폭 유튜버입니다. 피해 남성은 여느 때처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해 남성이 뒤에서 급습해서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빨간 천으로 흉기를 가린 채 차에 내려서 피해 남성을 쫓아가서 그대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공격당한 피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도주한 가해 남성은 사건이 있고 약 1시간 40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 사건 자체도 끔찍하지만 약 20초간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이 유튜브 라이브로 고스란히 송출돼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백주대낮에 흉기 난동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들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외모 비하를 하고 성적으로 되게 노골적으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방송상에서 굉장히 성적으로 노골적으로 엄청난 드립을 해요. 이게 들으면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불쾌하다는데 진짜 좀 너무 심하거든요. 방송 취지 자체가 그냥 말도 못해요. 그게 아마 진짜 당해보면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엄청 수위가 높고요. 자, 유튜버들끼리 온라인상에서 계속 서로 막 디스를 하면서 뭐 이러면서 감정이 고조되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의 깊은 갈등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3년 전에 피해자인 유튜버가 그 가해자 유튜버가 아마 자기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마 외모를 비하하는 걸 했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확인을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니까 서로 비방을 하고 명예훼손죄, 무익죄 등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또 폭행죄로 고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해니까 가해 남성, 그 가해 피의자가 사실은 감정이 골이 깊다 보니까 그 감정을 사가지고 아마 그 피해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이 내용이 왜냐하면 서로가 악플을 달면서 또 댓글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의 길이 너무 깊어지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그만 상대 유튜버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경찰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네. 박 변호사님, 그냥 뭐 온라인으로만 서로 공방을 벌인 게 아니라 실제 만나서 주먹질을 했어요. 올해 2월입니다. 부산의 어느 곳에서 실제로 만나가지고 그때도 이제 가해 남성이 피해 남성을 좀 때렸다고 해요. 폭행을 좀 가했고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당시 피해 남성이 가해 남성을 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지금 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형사사건, 피고인 사건에 참관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로서. 그 참관을 이제 가는데 아마 그것도 유튜브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라이브 하면서 내 지금 법원에 가는 길이다. 뭐 오늘 목숨 걸고 간다. 나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안전한 곳이 있겠냐. 설마 법정에서 나 어떻게 하겠냐. 등등의 유튜브 방송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 가해 남성이 유튜브 생방송을 봤거나 참관 글을 아마 확인을 한 걸로 보이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살인을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살인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있던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본인의 동선을 방송으로 다 노출했던 그렇죠. 거예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들 사이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국 돈입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뜻인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자기네가 마치 법조인 마냥 반전문가인 마냥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이걸 코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게 컨텐츠인 사람들이에요. 슈퍼챗도 있고요. 방송을 할 때 자기 계좌를 방송 하단에다 자막처럼 이렇게 써서 기입을 해놓는단 말이죠. 최고로도 그쪽에서 전성기 때는 월 1,000만 원 정도 벌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코 건다라는 은어가 있군요. 네. 코 걸어서 월 1,000만 원? 결국 돈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
네, 정말 좀 끔찍하네요. 저도 이런 게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 조폭 유튜버들의 수입이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 건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싸움이 날 때 더 강력하고 자극적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래요. 그래서 너 뭐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고소하고 그럼 저쪽에서 탈세 저질렀다 그리고 고소하고 그럼 이쪽에서 또 모욕했다 또 고소하고 이쪽에서 무고다 그 고소를 하면서 또 유튜브 안에서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시청자들이 응원도 하고 슈퍼챗을 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슈퍼챗이 이제 뭐 약간 유명한 조폭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월 1,000만 원도 이렇게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피해 남성이었던 분도 뭐 검찰 송치 의견 한 건 나올 때마다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겠다 이런 것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가해자 사람을 살해해 놓고 뻔뻔하게 저희 그 유튜브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뭔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해 남성은 살해를 저지른 뒤에 도주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죄송하다고 시작해서요.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저의 행동은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인사를 전하고 잘 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건 검거된 이후에도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경찰이 체포 과정이나 직후에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건지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면서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적었습니다. 게다가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도 하나하나 인사를 적기까지 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주 중 카페에 들러서 커피까지 사는 기행도 확인됐습니다. 누리꾼들은 검거 중에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니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바다를 보려고 강원도로 향하는 중이었대요. 근데 경주의 한 카페에 들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답니다. 예? 그러면서 바다를 보고 싶었는데 검거됐다. 그 글을 올렸다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이 글을 그 와중에 어떻게 올렸을까 했더니 경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한테 나 전화 좀 하고 싶다. 그래서 휴대폰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짓을 했다는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사람 죽여놓고 도망가면서 말이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바다를 못 본 게 너무 아쉽다. 완전히 무슨 막 문학 청년이에요 지금. 사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이게 현실하고 그 유튜브 내 세계하고 혼용을 하기도 하고 그게 또 돈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사람을 살해한 다음에 커피 마시는 모습.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감정이 골이 깊어진 과정에서 혼내주려고 했다. 또 재판 받는 날 또 상대도 유튜브 생방송을 하니까 화가 났다라고 하면서 혼내주고 싶었지만 죽일 생각 없었다라고 그 후에 기억은 잘 안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일날 마트에서 흉기 2개를 구입했던 거 계획범죄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당연하죠. 구속영장이 아마 신청이 됐는데 내일 법원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교수님, 이 라이브 영상 그 끄트머리에 이 습격 장면이 고스란히 이제 찍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영상을 무서워서 보지도 못했거든요. 네. 저는 근데 지금은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 있잖아요. 조선 그 칼부림 영상. 이게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또 유사 범죄를 낳았지 않습니까? 네. 저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모방 범죄도 좀 걱정이 되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개인들이 받는 충격,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검색하면 되고 현재도 오늘 이 영상도 35만 조회래요. 근데 아이고. 지금은 영상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저 일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저 일이 있고 나서 6시간 동안 그냥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칼부림 영상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봤다고 하는데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뇌가 다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영상을 보면 너무나 결정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음에 이를 정도의 어떤 공포심을
공포감을 느끼는 건데 이게 꼭 내가 경험해야만 느끼는 게 아니고 너무 잔혹하거나 너무 무서운 영상을 보면 그 잔상이 머릿속에서 남아서 그게 공포심을 일으켜서 마치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절대 이제 청소년이나 아동한테는 보이지 못하게 우리가 시청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구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뭔가 촘촘한 가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인간이 말이죠. 유치장에서도 식사를 아주 잘 챙겨 먹고 새끼 꼬박 충분한 수면까지 취하고 있어서 그 옆에 그 유치장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어 보이더라.